저는 오늘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25의 나이에 홀로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23이던 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뱃속에 있던 아이마저 태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이 간직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남편이 죽기 전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심한 기침을 하다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옥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내가 떠나도 절대 제가 하지 마시오. 당신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소.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은 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안다오. 이번엔 가야 할 것 같소. 그리고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작은 매듭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오. 옥분은 그 매듭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혼례를 올리던 날 남편이 그녀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 매듭이 풀리지 않는 한 우리 인연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신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그럼요, 평생 간직할 작정이었소. 남편은 그 매듭을 옥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이걸 보며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시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옥분의 품 안에서요. 과부의 삶 장례를 치른 뒤 옥분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댁에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애도 못 낳은 며느리를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는가?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옥분을 구박했습니다. 제가라도 해서 나가거라. 내가 있으면 우리 집안의 복이 다 나간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만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분아, 넌 아직 젊다.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버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은 내 어미를 닮았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 산다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과부가 집에만 있으면 좋지. 아는 소문이 나기 마련이지. 옥분은 그 모든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바느질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고 밤에는 남편이 남긴 매듭을 꺼내보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당신,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곧 죽겠어 저러다. 남편 뒤따라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옥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낯선 사내의 등장.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작은 대장간을 차렸습니다. 간판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온 거야? 혹시 도망친 죄인은 아닐까? 다리도 저렇게 절뚝거리고 뭔가 수상해하지만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물으면 석주라고만 했고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지만 대장간이 필요할 때만 찾아갔습니다. 그의 솜씨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낫을 만들면 잘 들었고
호미를 고치면 새 것처럼 되었으며 솥을 수리하면 절대 새지 않았습니다. 솜씨는 좋긴 하네. 그래도 뭔가 수상한 건 사실이야. 석주는 그런 소문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부는 바느질하던 바늘이 부러져서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대장간 안은 어두웠고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늘이 부러져서 고칠 수 있을까 해서요. 석주는 불빛 속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가 필요하시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늘이요. 이게 부러졌거든요. 옥부는 부러진 바늘을 내밀었습니다. 석주는 바늘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그 바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요.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내일 오시면 됩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다가 문득 석주의 손목에 뭔가 묶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붉은 실이었습니다. 옥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석주는 재빨리 손목을 감췄습니다.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니, 그냥 손목에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아서요. 별거 아닙니다. 석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대장간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붉은 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본 것과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설마 옥부는 가슴에서 매듭을 꺼내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붉은 매듭을요.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옥부는 일부러 일찍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바늘 고치러 왔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늘을 건넸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옥부는 바늘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석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걸 묻습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석주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준 겁니다. 옥분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라뇨? 죽은 아내요. 옥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3년 전입니다. 3년 전 옥분의 남편이 죽은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옥부는 매일 대장간 앞을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는 척하면서요. 그리고 석주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놀림, 그의 걸음걸이, 그의 말투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특히 그가 쇠를 두드릴 때의 리듬. 그것은 옥분의 남편이 하던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대장장이가 아니었지만 어릴 적 배운 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서 연장을 고칠 때면 특유의 리듬으로 두드렸었죠. 똑똑똑똑 그 리듬을 옥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주도 똑같은 리듬으로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옥부는 다시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또 오셨군요. 석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원래 대장장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배웠습니다. 어디서요?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혹시 전쟁터에 다녀오셨습니까? 석주의 몸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습니까? 다리를 절뚝이시길래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상관있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도 전쟁터에 끌려갔었습니다. 석주는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석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쟁터에선 흔한 일입니다. 옥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신이 혹시 전 다른 사람입니다. 석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그날 밤 옥부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매듭을 손에 쥐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남편이라면?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할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일까? 다음 날 아침 옥부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석주라는 사람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3개월 전에 갑자기 나타났지. 어디서 왔는지 말도 안 하더군. 혹시 다른 마을에서 온 건 아닐까요? 글쎄 말씨로 봐선 이 근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옥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다시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석주 씨, 혹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석주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비녀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옥부는 가슴에서 오래된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혼례 때 선물한 비녀였습니다. 석주는 비녀를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준 거예요. 석주는 비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3년 전 혼례 때요. 석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혼례가 3년 전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해 가을에 남편이 죽었어요. 석주는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병이었어요. 갑자기 열이 나더니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죠. 그렇군요. 석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남편을 아셨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놀란 게 아닙니다. 석주는 비녀를 돌려줬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옥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석주 씨, 옥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석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제 남편 아닙니까? 아닙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다른 사람입니다. 옥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왜 제 남편과 똑같은 버릇이 있으세요? 왜 붉은 실을 차고 계세요?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석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죽었습니다. 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옥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당신은 전 그 사람의 전우였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우라뇨? 석주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당신 남편 이름이 진수였죠?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수와 함께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대에 배치됐죠. 석주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진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포악해졌지만 그는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았어요.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적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리에 화살을 맞았어요. 석주는 자신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진수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데 저를 업고 도망쳤죠. 그래서요.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제게 이걸 줬습니다. 석주는 손목에 붉은 실을 풀었습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이걸 내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그녀를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요. 옥부는 흐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진수는 다시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봤어요. 진수가 적의 칼에 맞아 쓰러지는 걸요. 옥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시신을 못 찾았죠? 전쟁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시신이 뒤섞였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진수 덕분에요. 하지만 그에게 받은 이 붉은 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전쟁이 끝나고 마을에 돌아왔을 때 당신도 이미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진수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석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진수도 죽고 당신도 죽었다고 생각하니 제가 살아남은 게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네, 더 이상 그 마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이곳까지 왔죠. 옥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석주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뒤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정말 죽은 거군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당신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당신이 진수의 아내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진수가 늘 당신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착한지. 그래서 당신 얼굴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하셨어요? 당신이 제가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걸 봤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석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당신은 완전히 절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그게 낫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저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부는 매일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석주와 남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수는 전쟁터에서 어땠나요? 늘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며 당신 이름을 불렀죠. 옥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제 남편답네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석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옥분이가 제가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당연히 제가 해야죠. 라고 했더니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주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옥분이는 제가 안 할 거야. 그 아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옥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했습니다. 진수의 말대로 당신이 혼자 남을까 봐요.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더군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남편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석주가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죽었다는 걸 아셨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약속을 지킬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제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옥부는 붉은 매듭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매듭이 풀리지 않는 한 우리 인연은 끝나지 않아요. 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부 옥분이가 대장장이 석주랑 자주 만난대. 둘이 무슨 사이일까? 혹시 그런 사이 아닐까? 옥부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떳떳했으니까요. 하지만 석주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주가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옥분 씨, 더 이상 대장간에 오지 마십시오. 왜요? 마을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 있습니다. 석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의 아내에게 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옥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진수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명예의 흠집을 낼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친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옥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주는 저를 멀리 하려는 거구나. 남편을 위해서 하지만 옥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석주는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옥부는 다시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석주 씨, 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석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제가 남편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잃으면 저는 남편을 완전히 잃는 거예요. 석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문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떳떳하니까요. 옥부는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석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아니에요. 그냥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계속 만났습니다. 석주는 옥분에게 진수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옥분은 석주에게 진수와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라는 한 사람을 사랑했던 두 영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부는 3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하지 않았고 여전히 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석주 역시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진수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 특별한 관계로요. 어느 가을 저녁 옥분과 석주는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 씨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뭘요? 제가 하지 않은 것이요.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왜죠?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석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진수가 저 별 중 하나에 있을까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있겠죠.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고맙다고 하지 않을까요? 왜요? 당신이 약속을 지켜줘서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지켜줘서요. 옥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겠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수라는 공통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었으니까요. 옥부는 죽을 때까지 붉은 매듭을 간직했고 석주는 죽을 때까지 붉은 실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옥분과 석주 그리고 진수의 이야기. 세 사람의 사랑은 형태는 달랐지만 모두 진실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